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삼성의 10주년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0의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는요, 첫 번째 핸즈온 영상이 유출이 됐고, 또 기본 스펙들도 GSM 아레나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상태예요. 삼성도 이번에 애플과 마찬가지로 플래그십 제품군 세분화에 들어갔습니다. 혁신 기술과 판매량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겠다는 얘기죠. 애플에 아이폰 XS, XS 맥스, 그리고 XR이 있다면 삼성에는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S10e, 그리고 5G 모델, 이렇게 4가지 제품이 생기는 건데요. 삼성에서 이렇게 4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출시된 삼성의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9 프로와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10 시리즈들이 닮은 구석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갤럭시 A9 프로로 간접 경험해본 갤럭시 S10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구멍이 뻥 뚫린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갤럭시 S10 시리즈가 탑재를 하는 건데요. 이 펀치홀 전면 카메라는요, 삼성이 중국에서 작년 12월에 출시한 갤럭시 A8s 모델에 처음으로 탑재가 됐어요. 바로 그 제품이 한국에서는 갤럭시 A9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 건데요. 화웨이가 바로 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나오자마자 이 기술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이폰 X의 이 노치가 화면 크기를 최대한으로 키우기 위해서 탑재된 디스플레이였는데, 이제 이 펀치홀 카메라가 생겨나면서 더 넓은 화면을 가진 강자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이 아이폰의 노치도 M자 탈모라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난해 트렌드 세터가 됐거든요. 아마도 올해는 이 구멍 뚫린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노치를 대신하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펀치홀 디스플레이는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고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을 클릭을 하시면 카메라 옆 화면 어둡게 하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활성화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게 비활성화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카메라가 생각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상단 바로 잡아먹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넓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화면 비를 그냥 넓히고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쓰지 않자니 약간 종이 맨 위에 뭔가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 그 구멍에 약간 쇠 고리를 하나 채워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아이폰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자마자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갤럭시 유저분들은 이 갤럭시 A9 프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와, 플랫 스크린! 엣지 이 트래쉬! 네, 맞아요. 이 갤럭시 A9 프로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엣지 스크린이 아닌 플랫 스크린을 탑재를 했습니다. 공개를 앞둔 갤럭시 S10 시리즈 중에는요, 보급형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S10e에만 이 플랫형 스크린이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플랫형 스크린이 탑재가 되는 경우는 3년 전에 출시된 갤럭시 S7 시리즈 이후 3년 만에 처음인데요. 갤럭시 S10이랑 갤럭시 S10 플러스에는 기존에 있던 엣지 스크린이 탑재가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보급형 핸드폰에는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플랫형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제일 괜찮은 디자인과 제일 낮은 사양을 가진 좀 아이러니한 제품이 탄생이 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이 커져만 가는 화면과 액정 파괴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이 엣지 스크린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갤럭시 A9 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쥐었을 때 그립감은 좋지만 세로로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버거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화면 크기는 6.4인치니까 갤럭시 S10보다는 작고 6.4인치인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과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갤럭시 A9 프로에는요, 후면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유튜브에 유출된 갤럭시 S10 영상을 보면요, 가운데에 아이폰 홈 버튼과 비슷한 동그란 원형 버튼이 보여요. 그 버튼은요, 핸드폰이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핸드폰을 키면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그 버튼이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인식 센서로 추정이 되는데,
있는데 저는 처음에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인식이라고 했을 때 화면에 아무데나 이렇게 막 누르면 화면이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빅픽처였나요? 아마 좀 갤럭시 S12쯤 가능하려나? 무튼 이 내장형 지문 인식은 초음파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초음파는 물체를 투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손에 물이나 흙이나 아니면 치킨이 묻었을 때도 이렇게 지문 인식 센서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문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문 인식 센서가 일반 광학 지문 인식 센서보다도 더 정확도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보이는 맨홀 같은 구멍도 참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 스마트폰 보호 필름은 사용할 수 있을까인데, 일반 스마트폰 보호 필름을 사용을 했을 때 지문 인식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보호 필름을 하나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A9 프로 전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이렇게 탑재가 돼 있어요. 전면에는 2400만 화소, 후면에는 각각 2400만 화소의 f1.7 기본 카메라, 500만 화소의 f2.2 심도 카메라, 1000만 화소의 f2.4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에도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에요. 카메라 사양은 조금 다른데요.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에는 1200만 화소의 f1.5 카메라와 1600만 화소의 f2.2 초광각, 12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카메라 화소수가 카메라의 화질을 다 단정짓지는 않지만 화소수가 더 낮은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하네요. 모두 OIS를 지원하고 초광각 카메라는요, 갤럭시 S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탑재가 되는 겁니다. 전면에는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 모델 모두 4K UHD 촬영이 가능한 1000만 화소의 f1.9 자동 초점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에만 추가로 8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같이 탑재가 돼서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는 건데요. 이 듀얼 카메라가 S10 플러스 모델에 탑재가 되면 셀피로도 라이브 촬영 모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위치는요, 갤럭시 A9 프로에서는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카메라가 쪼로로로로 옆으로 옮겨가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고 하는데, 위치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오늘은 이 갤럭시 A9 프로를 보면서 이제 곧 출시되는 갤럭시 S10을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아직 제품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이 플래그십 제품을 세분화하기 시작한 건 잘한 선택인 것 같지만 애플과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아이폰 XR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으로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소 99만 원에 출시가 됐었죠. 이제 애플한테는 100만 원은 뭐 돈도 아닌가 봐요. 반면에 기본 모델인 갤럭시 S10은 국내에서 하나로 약 105만 원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 이 두 기업한테 이제 가성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적어도 부디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갤럭시 S10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